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리운전 요금이 오르면서 구미에선 콜 수수료를 두고 업체와 기사들 간 갈등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북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구미에선 16일 낮까지 59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처음으로 600명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자 배구 김천도로공사에서 현재까지 13명의 선수가 확진되며 봄배구 도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유료 방송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낡은 제도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9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북에서도 하루 확진자가 2,000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16일 0시 기준으로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2,869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고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도 2,000명대가 됐습니다. 도내 23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구미에서 573명이 나와 최다를 기록했고 포항 471명, 경산 455명 등입니다. 포항과 구미는 16일 낮까지 각각 461명, 591명이 추가로 발생해 구미의 경우 처음으로 600명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9,994명으로 다시 증가세입니다. 도내 오미크론 확산세가 가팔라짐에 따라 경상북도는 다음 달 5일까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방역 활동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방역 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경북안전기동대와 합동으로 실시됩니다. 경북안전기동대는 재래시장과 터미널, 종교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여부, 밀집도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여자배구 김천도로공사가 코로나19 악몽에 떨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현재까지 무려 13명의 선수가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요. 리그 일시 중단에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봄배구를 향한 레이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현철 기자입니다. 여자배구 1, 2위 팀 간의 대결로 큰 관심을 끌었던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시즌 5라운드 맞대결. 하지만 경기 당일 갑작스러운 취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건설 선수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경기가 긴급 연기된 겁니다. 이후 인삼공사와 도로공사 등 다른 팀 선수단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배구연맹은 오는 20일까지 여자부 경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리그 일시 중단에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도로공사는 어제 선수 4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현재까지 무려 13명의 선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정규리그가 9경기 남은 상황에서 리그 2위로 봄배구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지난 2019-2020 시즌 리그 조기 종료를 경험한 만큼 확산세가 커질 경우 추가로 경기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배구연맹은 오는 20일 전까지 확산세 추이를 지켜본 뒤 리그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식 문화가 많이 줄어들었죠. 대리운전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대리 비용도 함께 올랐는데요. 하지만 대리기사들은 일부 업체가 콜 수수료도 크게 올려 사실상 남는 게 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현장엔 HCN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 송정동의 한 번화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저녁 9시를 넘어서자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귀가할 손님들은 대리운전을 맡기기 위해 콜을 부릅니다. 저녁 9시 무렵 한순간에 콜이 몰리다 보니 40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리기사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식이 줄어들자 대리운전 비용이 크게 올랐지만 대리기사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하루에
3만 원 정도밖에 수입에 못 올립니다. 거기에다가 또 출근비가 같은 경우는 12,000원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또 보험료까지 엎으면 대리기사가 하루에 가져가는 거는 평균 2만 원에서 2만 5천 원밖에 안 됩니다. 하게 뛰어. 20%. 좋은 거 도망가네. 네. 좋은 구속돼요. 대리기사들은 일부 업체가 홀당 3,500원씩 떼가던 수수료를 부가세 명목으로 거리에 따라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추가로 떼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업체에서 출근비 명목으로 12,000원가량을 별도로 떼가면서 수중에 쥐는 돈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리기사들에게 부가세 명목으로 10%씩 다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전국에서 비사가 유일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대리기사들한테 부가세를 부과하는 대리업체가 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업체의 주장은 다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적자가 발생했고 어쩔 수 없이 대리 비용을 올린 만큼 콜 수수료도 함께 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덧붙여 콜 수수료 인상은 사실상 대리기사가 아닌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근비 주장에 대해서는 대리기사가 콜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대리운전 앱 이용요금을 받은 것일 뿐 출근비 명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일부 업체가 대리기사들을 착취하고 있다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상황. 대리기사와 대리운전 업체 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 비용마저 크게 오르면서 M1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유료 방송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낡은 제도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이지만 규제는 20년 전에 머물러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그 배경입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낡은 규제와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 유료 방송 제도 규제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각층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새로운 시장 형태로 활성화되고 있는 쪽이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유료 방송국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생태계는 건전하게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게 지금 맞다고 보고 있고 이 제도 개선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게 맞지 않나. 토론 참여자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낡은 규제의 틀을 바꿔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함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는 급성장을 이룬 반면 유료 방송 시장은 20년 전 규제에 여전히 발목 잡혀 있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기존 획일화된 규제의 대안으로는 지역 유료 방송에 대한 특화된 정책 마련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지역 채널의 발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규제 개선을 통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인프라가 지역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거든요. 지역 채널을 포함해서 지역 간의 그 디지털 대전에서 발생하는 ICT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역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채널을 기반으로 한 케이블 사업자들의 향후 다양한 지역 서비스를 만들면서 그 지역 매체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 유료 방송도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보다 능동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소비자나 시장이 선택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정확한 어떤 목표 방향 설정 그리고 그걸 가기 위해서 어떤 규제 체계가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와 규제 개선 현안에선 시차가 큰 미디어 산업. 유료 방송의 위기라는 진부한 내부 성찰을 넘어 실제 규제 개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 식약처가 다음 달 5일까지 약국과 편의점에서 파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의 개당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간 6,000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팔면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체에서 처음으로 소량 포장으로 제조해 공급한 제품에는 판매 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17일부터는 자가 검사 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경상북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심신 회복을 위한 비타버스를 운영합니다. 오는 6월까지 울릉을 제외한 도내 20개 보건소와 7개 감염병 전담병원을 순회하며 버스 내부에서 방역 인원들이 쉴 수 있도록 물리치료와 마사지, 다과 등을 제공하고 개인별 정신건강 상담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방역 인원들에 대한 재충전 시간 제공과 함께 특별 승진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경북도가 올해 1월 도내 보건소 직원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조사 결과 17%가 심리질환과 근골격질환 등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성주군의 백신 3차 접종률이 도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기준 성주군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은 73.2%로 경북 평균 58.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성주군에 사는 외국인 접종률도 67%를 넘어서면서 경북 평균보다 20%가량 높았습니다. 경북 지역 취업자 수가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 동향을 보면 도내 취업자 수는 136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 6천 명 증가해 전달 증가폭보다 더 컸습니다.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에 대한 2만 2천 명, 제조업 2만 명, 개인 공공서비스업 2천 명씩 늘었고 전기, 운수, 통신과 농립어업에서 1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고용률은 59.1%로 1.6%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4.3%로 1.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구미지역 신설법인 수가 역대 2번째로 많았습니다.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구미지역 신설법인 수는 644개로 지난 2020년 669개와 비교해 3.7%가 줄었습니다. 전기장비 업체가 45개로 가장 많았고 전자부품 32개, 기계가 25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